자, 풍산홀딩스 그리고 풍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오늘 풍산홀딩스와 풍산을 같이 좀 빠르게 볼 건데, 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23%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상승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자, 물론 상승이긴 하지만은 반납치가 꽤 큰 11%의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상한가에 박힌 채로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 매수 대기 물량이 굉장히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풍산홀딩스와 풍산 어차피 재료를 공유하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차이가 크냐? 자,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상 이제는 이 매각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 매각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른 변동성, 이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 여기에는 여러분들 주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면은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풍산홀딩스와 풍산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만큼의 큰 이슈가 아닙니다. 풍산홀딩스와 풍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 수혜가 어디에 배당되는가를 보면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어디에 현금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매각으로 확보된 현금을 자, 특별 배당 실시하거나 자산 소각 아니면 신사업 투자,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 풍산홀딩스가 좀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풍산과 풍산홀딩스의 간격이 좀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재료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풍산만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고점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매각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일정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두 차례나 뭐가 있었습니까? 매각 시도가 있었죠. 자, 언제였습니까? 22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실상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풍산의 매출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방산에 대해서 뭘 하겠다? 자,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매출의 75% 나오는 게 방산인데 이 방산만 똑 떼서 나가게 되면은 풍산의 주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거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 한 달 만에 전격 철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서 진행됐었던 이런 내용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게 이번 매각이에요. 예, 지금의 매각이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승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명확해졌기 때문에. 풍산은요, 여러분들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은 뭐예요? 예, 방위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군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외국의 참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풍산의 대표는 누굽니까? 류 회장님. 그 류 회장님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인이에요. 예,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자, 지금 어쨌든 내가 이 주식,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 승계를 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유진 회장님의 장남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풍산을 물려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풍산 해지성 전쟁 테마가 굉장히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사실상 우리 주주들이 봤을 때도, 자,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나와 있죠. 누구예요? 하나죠. 왜? 하나가 단독으로 입찰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경쟁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이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는 사실상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풍산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풍산은 매각을 결정을 했고 이 하나가 이 풍산을 사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풍산이 만든다.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그리고 패키지로서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1조 5천억 원에 측정이 되어 있는 이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풍산의 밸류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또한 빠르게 상승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언제 진행되냐면은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자, 실사 그리고 가격 협상 예, 여기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미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언제든 주가 올라가는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정부 승인 또한 마찬가지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하나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정부에서는 자,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나가 이 풍산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란 말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산의 회장님은 뭐예요?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국계 물량, 미국계 아무리 한국의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좀 꺼림칙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지금까지 나라에 이바지 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승인이 나올 건데 자, 이 뒤에 이제 주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자, 만약에 물적 분할을 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겠죠. 물론 하나가 어떠한 보상안을 내놓느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자, 하나의 주식을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던가 조정이 나오던가 둘 중 하나의 변동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자, 매도를 할 이유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는 자, 과감하게 매도해야 될 자리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하지만 가장 앞에 있는 실사라던가 가격 협상이 결국에는 풍산의 상승 모멘텀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 평균 단가가 아직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가격적으로 저렴한 자리 정확하게 공략을 하셔야 되고 홀딩스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좋은 자리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대응 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올라갔을 때 리스크가 발생한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나열해 보니까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만 자, 실시간으로 이거 대응하면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워낙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그 거래량이 따라서 변동성 또한 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풍산 어디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가격,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근거 말씀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타점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건데 자,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앞에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대응을 했었던 제 개인 번호 010-6583-8794번으로 자, 풍산이라고 두 글자 요청을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예. 자, 요것만 눌러주시고 요청 남겨놓으시면은 풍산의 추가 매수로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하는 자리. 사실상 우리가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은요. 장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슈가 언제 나옵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이라던가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에 어떤 식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예, 4월 3일이죠. 주가는 자, 10만 원 밑에서 안내를 해 드렸던 내용인데 요거 짧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을 이제 매각하는 이유에서는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의 대부분을 이제 외국계가 가져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자, 국내 잠재적 인수자들 하나에로스페이스, 넥스원, 로템, HD 현대 이런 애들이 자, 사 갔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던가 아니면은 자,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치 추산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하나가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 뭐 예상 가능했던 내용이지만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암만 지금 풍산의 주가가 윗꼬리가 달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에서부터 이 약 10%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슈가 뭐 중요하겠어 다 알고 있는 내용 또 한번 확인하는 것뿐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식인가, 예, 요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풍산이라고 두 글자 요청을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